이 사건은 한때 인터넷에서 이 범인을 찾으려고 많은 글들이 올라왔던, 그래서 사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범인 김홍일은요, 1986년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20년 전에 부모가 이혼하면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자라고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특별한 일탈을 하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홍일이 20대가 되어서 A씨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A씨를 만나게 된 건 2008년 4월이었어요. 그가 전경 복무를 마친 후에 A씨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던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그녀를 처음 봤죠. 김홍일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에게 굉장히 처음에 이제 대시를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2008년 7월부터 5개월가량 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마 A씨와 가까워진 모양이에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A씨와 3년 정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김홍일의 그 집착이 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김홍일은 전화통화와 SNS 교류의 80~90%를 A씨와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었고 오직 A씨하고만 했던 거죠. 쉬는 날조차에도 오로지 A씨만 만났고요. 다른 그 지인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A씨를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느냐? 보통 집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김홍일은 전형적인 은둥형 외톨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홍일의 진술에 따르면 A씨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는 2012년 7월 19일 다니던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고 부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울산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울산에서 그는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합니다. 그날 밤 A씨는 부모님이 이제 그 주점을 운영하신다는 특징 때문에 이제 그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김홍일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 20분 김홍일은 다세대 A씨가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의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그 집 2층 베란다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그날 A씨의 집에는 친동생 B씨가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어요. 김홍일은 집안에 침입을 해서요. 동생 B씨를 습격합니다. 칼로 2차례나 동생 B씨를 찔러서 살해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배관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1분 후 그는 다시 배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A씨, 자기가 원래 그 관계를 맺었던 A씨를 동생을 죽인 수법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저지르죠. 무려 목과 복부에 12차례나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여동생을 죽였고 2번이나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에는 김홍일은 처음에 동생 B씨가 A씨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동생 B씨를 죽이고 들어왔는데 내가 잘 죽였나 확인하러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언니였던 A씨가 동생이 살해당한 걸 알고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언니를 죽이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언니를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그의 진술 과정에는요, 꽤나 잔혹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에 A씨를 12번이나 찌르고 마지막 목에 찌른 칼을 이제 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넣는 그 칼을 집어넣으면서 마치 영화의 한 대사처럼 가라,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다고 진술합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사실 김홍일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정을 묻는 질문에서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대답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사실 김홍일은 이 두 자매를 죽이고 나서 강원도 원주시와 또 경상북도 칠곡군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끼니를 때우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이틀 뒤인 7월 22일 오후 5시 22분쯤 부산 기장군의 그 한 공터에서 자신의 차를 대고 이틀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 차를 통해서 DMB를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자기가 공개 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바로 7월 24일 한박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산에서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시 자기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 주변에 서성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숨게 되죠. 이 한박산 근처에서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신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밥은 어떻게 먹었냐? 그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 공사 현장 근처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남긴 음료수나 뭐 캔커피, 빵 같은 걸 훔쳐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50일 동안이나 은신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이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터지게 되고 언니였던 A씨의 전 남자친구인 김홍일이 용의자 수배가 내려지게 되죠. 사실 여러분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는 산 위쪽에서 주로 지냈대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경찰들이 계속 수색을 하고 올라오는 이 동선까지 자기가 파악을 해가면서 미리 계속 은신을 하면서 치밀하게 도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일의 은신 기간,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2012년 9월 13일 한 야산에서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속을 거닐고 계시던 70대 배모 씨가 한 남자가 그 산에서 마대를 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한 끝에 결국 김홍일은 잡히게 됐죠. 보실게요. 전국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운데요.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55일 만에 붙잡힌 김홍일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자 유족들은 오열했고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범인 김홍일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은 분노를 참다 못해 오열을 터뜨립니다. 경찰이 김홍일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자 거세게 항의합니다. 아니 인간도 아닌데 보호를 왜 하냐고요. 인간도 아닌데. 좋겠다 범죄자 막아주자. 김홍일은 거실에서 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언니마저 살해하는 과정을 담담히 재현했습니다. 희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의 질문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2층 베란다에 김홍일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자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게 악마지,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김홍일이 검증을 마치고 나오자 주민들이 날계란과 소금을 던지는 등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정됐던 한박산 현장 검증은 안전사고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자, 우리에겐 어쩌면 단순한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딸을 잃었고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김홍일은요, 잡히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김홍일과 구치소 생활을 같이 했던 한 사람에 따르면요, 그가 구치소에서 별로 힘든 게 없었다고 해요. 사실 아주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나는 한 20년만 깜빵에서 살다가 나오면 돼요 라고 하면서 출소 후에는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20년 후에는 어떤 핸드폰이 새로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잘 지낸다는 게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다행히 김홍일 본인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죽을 때까지 사회로 나오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검찰이 그에게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1심도 2013년 1월 25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15일 2심에서 그가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사실 사형 선고를 원했던 그 검사와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 다시 상고를 하긴 했는데요.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에 대한 양형 부당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한 것으로, 그리고 결국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그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유가족의 가슴을 덜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벌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두 딸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